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밀가루와 함께 최악의 음식 양대 산맥, 이 음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음식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산균 요거트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이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밀가루와 함께 최악의 음식, 염증의 아주 최악의 음식인 이 음식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유제품입니다. 유제품은 제가 정말 많은 다큐멘터리에서도 엄청 많이 언급이 돼 있고, 제가 읽은 수십 권의 책들, 매거진, 헬스 매거진, 진짜 정말 이 모든 것들에 항상 언급이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제품인데요. 제가 이 유제품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다른 음식들은 트리거 음식이라고 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음식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저에게는 트리거 음식이 아직도 두부거든요. 생두부를 먹거나, 익히지 않는 두부를 먹거나, 아니면 상태에 따라서 두부면을 먹는다고 해도 제 속이 좀 거북할 수도 있고, 두유를 먹으면 바로 저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이런 것처럼 트리거 푸드라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것이 정말 위험한 음식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정말 대표적으로 뽑는 두 가지 음식이 바로 유제품과 밀가루예요. 그럼 유제품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유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젖소라는 게, 세상에 젖소라는 건 없어요. 우유라는 것은 임신을 통해서 우유가 얻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유라는 것은 강제로 우리가 소를 임신을 시켜서 거기에서 우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라는 성분 자체에는 스트레스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국, 아시아 국가에서는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유제품을 소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90%가 넘어요. 그리고 유럽 통계에서는 70%나 80%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몸이 거부하는 음식이잖아요. 몸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음식. 예를 들면 우유를 먹으면은 구토를 한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복부가 차갑다든지 속이 안 좋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우유를 먹어야 한다라고 왜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의문점에 대해서 미국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우유가 몸에 좋지 않다라는 것은 1960년대, 70년대에 밝혀졌어요. 아무런 영양적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제 거대 낙농 회사에서는 사실은 유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너무 많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먹고 있는 과자도 다 유제품이랑 결부되어 있고, 아이스크림, 빵, 진짜 정말 유제품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런 파장을 막고자 미국에서는 사실 막대한 돈을 정부에게 줘서 입단속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병원에, 재단에 지원금을 해서 입단속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다큐멘터리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광고와 그런 맹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는 우유를 먹어야 됐다라고 강제로 세뇌를 받으면서 우유를 먹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유가 왜 염증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유당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탄수화물이거든요. 근데 유당을 몸에서는 단백질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상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몸에서 알 수 없는 이상 반응이 나오는 것이 복통이나 설사,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고열이나 구토 증세까지 오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장에 염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먹으면 더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그 염증 반응에 더 염증을 일으켜서 복통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더 설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최악의 음식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제품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유제품을 매일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요거트를 먹기 때문이에요. 저는 매일매일 그릭 요거트를 먹고 있거든요. 저는 채식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일부의 유제품, 일부의 계란은 어느 정도 섭취를 하는 편인데요. 유제품의 경우는
요거트, 그릭 요거트를 먹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채식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챙겨 먹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두부에 이런 격렬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그 에너지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릭 요거트만큼 좋은 에너지원이 없더라고요. 지금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그런 건강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어서 저는 단백질의 주요 그런 소스로서 그릭 요거트를 먹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릭 요거트는 그런 정제 과정에서 유당이 거의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민감한 사람에게도 전혀 그런 반응이 없고요. 그렇다고 유당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아주 미미하게 조금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민감하게 아마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치즈인데요. 치즈가 정제되는 과정에서 유당이 분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치즈도 그 유당이 조금은 남아있는데요. 그 대신 치즈의 숙성 상태에 따라서 유당이 어떤 곳에서는 조금 더 남아있고 조금 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제가 리서치한 것을 보면 숙성이 된 치즈, 체다 치즈, 파르메산, 스위스 치즈는 적은 유당을 분포하고 있고 신선한 치즈, 라코타 치즈, 코티지 치즈 같은 경우에는 유당이 조금 더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유산균 요거트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유산균 요거트도 괜찮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유산균이 유당을 분리시키는 그런 분해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장 유익균이잖아요. 그래서 장에서 좋은 활동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제품에서 시작이 됐지만 결국 장의 건강을 돕는 그런 성분으로 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서 사실 제 장의 그 증상이나 복통이 굉장히 심할 때 거기에 이제 유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 그 유산균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유제품 먹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제품은 유산균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유제품도 현명하게 먹으면 매일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모두들 하쿠나 마타타. 그럼 안녕!